안녕하십니까? 아정유튜브의 현아현정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팰리세이드 가솔린 3.8 GDI 엔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대자동차의 GDI 직분사 엔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4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리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 GDI 엔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엔진에 대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4편으로 구성하여 보았습니다. 또한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면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전문가분들이 보신다면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1편은 GDI 엔진의 고질적인 문제, 오일 감소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2편은 4기통 엔진과 6기통 엔진에 의해 과연 무엇이 다른가? 3편은 팰리세이드 에키시슨 엔진에 의해 좋은 연비의 비밀과 하자의 감소, 그리고 마지막 4편은요, GDI 엔진의 고질적인 노킹, 오일 감소를 위해서 저 아정이 아빠만이 하는 방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1편 GDI 엔진의 고질적인 문제, 오일 감소의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DI 엔진을 간단히 설명하면 연료를 실린더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연료를 실린더에 직접 분사함으로써 간접 분사하는 방식에 비해서 효율이 높아지고요. 따라서 연비도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린더 안에 직접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이 GDI 엔진의 태생적인 오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GDI 엔진은 실린더 내부에 연료를 직접 분사를 함으로써 태생적으로 실린더와 인젝터에 카본이 잘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실린더 안에 카본 슬러지가 쌓이게 되고 불완전 연소 폭발인 노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실린더 내벽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생기면 심해지면 결국 엔진 오일이 이 실린더 크랙을 타고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게 됨으로써 엔진 오일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즉 GDI 엔진의 이러한 문제점을 만들어내는 주 원인은 카본 슬로지에 의한 노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 후에 운행 초기에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 엔진 오일이 줄어든다, 뭐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상당 기간, 뭐 한 5년 가까이, 10만 킬로 가까이 운행을 하고 나서 천천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심했던 아반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초기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요. 구매 후 5년이 지나서 한 10만 킬로 운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 문제들이 바로 제가 설명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즉, 이런 GDI 엔진의 문제는 얼마나 빨리 나타나느냐, 얼마나 늦게 나타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러한 GDI 엔진의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없습니다. 실린더를 엄청 강성이 좋은 그런 재질로 엔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이게 원가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엔진이 강성이 좋은 제품을 쓰게 되면 뭐 연비도 안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원가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과연 팰리세이드 3.8 GDI 가솔린 엔진은 이런 문제점이 언제 나타날지, 그러한 증상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폐차까지만 이런 증상을 미룰 수 있도록 어떻게 아정이 아빠인 제가 무엇을 하는지 이어질 영상 2편, 3편, 4편에서 이렇게 리뷰하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 GDI 엔진의 관리 방법 두 번째 이야기로 4기통 엔진과 6기통 엔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기통과 6기통이 엔진 관리와 무슨 관련이 있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가솔린은 6기통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적으로 GDI 엔진의 엔진 오일 누유 현상 발생을 늦추게 되었습니다. 즉, 이 누유 현상이 아반떼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지만 같은 방식의 GDI 엔진을 사용하는 제네시스 3.8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아반떼는 4기통 엔진이고 제네시스는 3.8의 6기통 엔진입니다. 그럼 한번 4기통과 6기통 엔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죠. 영상을 보시면 4기통 엔진은 샤프트를 2에 회전시키기 위해서 4번의 폭발을 합니다. 반면 6기통 엔진은 샤프트를 2에 회전시키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6번의 폭발을 하게 됩니다. 즉 4기통은 샤프트 1회전을 위해 큰 폭발을 2에 하고 6기통은 3번의 작은 폭발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6기통 엔진이 4기통 엔진보다 진동 소음이 적고 더 정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젤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4기통보다는 6기통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도 있고요. 팰리세이드도 6기통 디젤 엔진을 정말 많은 분들이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똑같은 운행 환경이라면 4기통 엔진보다 6기통 엔진이 노킹 현상이 더 늦게 발생이 되게 됩니다. 큰 폭발 4회보다는 작은 폭발 6회로 나누어서 피스톤질을 하게 되니 당연히 카본 슬러지도 덜 끼고 노킹도 줄고 실린더의 손상도 덜 가겠죠. 하지만 6기통이라고 해도 노킹이 발생하지 않고 엔진 오일의 누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차 시까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되기를 바랄 뿐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다음에 이어질 3편, 4편의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세이드 GDI 엔진의 관리 방법의 세 번째 이야기로 에키슨 엔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세이드 가솔린은 GDI 3800cc의 고배기량임에도 다른 제네시스 3.8 엔진 적용 기종에 비해서 엄청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에는 약 7에서 8km 정도, 고속도로에서는 12에서 13km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는데요. 3800cc의 고배기량 엔진 중에는 최고의 연비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펠리세이드 가솔린의 좋은 연비의 비밀은 바로 이 에키슨 사이클 엔진입니다. 또한 이 에키슨 엔진으로 오일 누유 현상 발생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바로 이 에키슨 엔진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영상이 에키슨 엔진의 사이클입니다. 뭔가 좀 복잡하죠? 간단히 설명하면 모든 엔진은 펌프질을 하는데 펌핑하면서 로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펌핑 로스란 피스톤이 실린더 안으로 왕복하는 펌프 운동 과정에서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말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에키슨 엔진은 일반 엔진과 펌프 운동이 확연히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에키스 엔진은 이 펌핑 로스가 일반 엔진 대비 적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다시 말해서 연료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키슨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은 연비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또한 친환경적으로 배기가스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반면 단점은 일반 사이클 엔진 대비 출력이 낮으며 엔진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이유로 에키슨 사이클 엔진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차량 출발 시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에키슨 엔진의 낮은 출력을 보완해주고 주행 시에는 에키슨 엔진으로 연비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펠리세이드는 전기 모터가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기 출력 등을 보완하고자 엔진 배기량을 3800cc로 많이 높여서 출시한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또한 에키슨 엔진 구동을 보면 일반 엔진에 비해서 피스톤의 실린더 왕복 행정 구간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엔진은 흡입 압축 행정에 피스톤이 실린더 전체를 왔다 갔다 하지만 에키슨 엔진은 흡입 압축 행정 시 피스톤이 실린더 절반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에키슨 엔진이 일반 엔진에 비해 실린더에 무리가 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에키슨 사이클 엔진이 대중화되지 못한 것은 엔진의 복잡성 그리고 낮은 출력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하이브리드 차량 외에는 사용화를 하지 않았는데 펠리세이드의 큰 덩치를 감안해서 3800cc의 고배기량의 에키슨 엔진을 적용해서 낮은 출력을 보완해주고 연비를 좋게 하여주고 노킹을 늦춰주는 효과를 현대차 개발자들이 의도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고배기량에 따른 높은 자동차세는 정말 그 펠리세이드 가솔린 구매자들을 좀 가슴 아프게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펠리세이드 가솔린을 포기하고 디젤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세금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류비 문제도 있지만 이 세금도 정말 무시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 4편에서는 저만의 GDI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편 리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세이드 GDI 엔진에 대한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앞선 1, 2, 3편의 설명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겠지만 펠리세이드 가솔린의 GDI 엔진은 6기통 3800cc의 고배기량의 에키슨 엔진을 적용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다른 일반 GDI 엔진에 비해서 노킹 현상의 문제점이 현저히 적게 그리고 늦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저와 같이 10년 넘도록 운행을 계획하고 계신 오너분들이라면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노킹 문제에 대한 걱정을 아주 잊어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한 GDI 엔진 관리를 위해 선택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선택한 방법은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를 주유하는 것입니다.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일수록 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에 엔진에 불순물이 덜 발생하고 그에 따른 노킹 현상도 줄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급 휘발유를 주유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고급 휘발유는 너무 가격이 비싸죠.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S-오일 미등 가득 주유소입니다. 여기서 또 잠깐 오해하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S-오일과는 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유는 바로 S-오일 미등 가득 주유소는 유류의 품질 정보 이력 조회가 S-오일 어플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S-오일 미등 가득 주유소는 유류 품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옥탄가를 업데이트 해줌으로써 옥탄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탄가도 직접 확인하고 믿을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품질이 보증된 고옥탄가의 휘발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미등 가득 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는 휘발유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자면 주유비 절감을 위해서 주유카드를 지난 영상에 추천드렸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유를 한 달에 4번 이상 하시면 1년에 43만원 그냥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8월 달에 보면 주유비만 23,700원 할인 받았습니다.
즉 주유에 10%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뭐 제가 카드사 직원도 아니고 정말 주유비를 절약할 수 있는 꿀팁이라 공유 드린 것이니 제가 지난번 올려드린 주유카드 영상은 안 보신 분이라면 한번 보시면 손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불스원샷 같은 연료 첨가제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연료 첨가제가 별 효과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유튜브 요즘 시작하신 뭐 박명일 명장님 보면 엔진 첨가제 효과 검증 유튜브가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니 어느 종류의 첨가제든 확실히 엔진 슬러지를 청소하는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일할 때 이렇게 연료 첨가제 몇 개씩 구매해 놓았다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펠리세이드 가솔린 엔진에 대해서 4개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 본인 스타일에 맞도록 영상 참고하셔서 엔진 관리 잘 하시고요. 고장 없이 오래오래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